자신의 재능을 찾는 방법은 사실 세 단계로 충분합니다.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자신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확대하고 그 강점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께 강점을 찾는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넓은 초원에 사는 사자와 영양을 생각해보세요.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고 영양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이죠.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모든 시작입니다. 사자는 영양을 사냥하며 생존하고 영양은 그저 풀을 뜯고 뛰어다니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영양은 사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양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다른 영양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봅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두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성공은 대단하지만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은 사자고 우리는 영양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는 동안 우리는 풀을 먹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영양보다 더 빠르면 되는 겁니다.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 그것을 최대한으로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단, 그 단점이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에게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사회에서 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인생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폐쇄형 시험이라는 겁니다. 즉 교과서를 참고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사회는 개방형 시험입니다. 언제든지 교과서를 꺼내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건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는 능숙한 동료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고 당신은 잘하는 부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를 분업이라고 하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업은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는 그 거대한 기계 속의 한나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회는 모든 것을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전문 인재를 필요로 하죠. 그렇다면 그 전문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기 공식 하나를 드릴게요. 전문성 갖기 재능 플러스 헌신적인 투자. 재능은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고 헌신적인 투자는 시간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이 숨겨둔 선물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가 바로 우리의 재능입니다. 그 상자는 당신이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먼저 스스로 그 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을 당신은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느꼈다면 그 감각이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재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찾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유전적 이유일 수도 있고 두뇌 구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성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 종류의 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완료했다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어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위에서 작성한 모든 항목을 바탕으로 30가지의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통합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것, 즉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들로 좁혀가며 계속해서 수정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작은 피드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해.
결국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야.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거야. 이 과정에서 얻은 강한 신념이 생기면 앞으로 어떤 좌절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실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바로 흐름을 명확하게 보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이 방법을 터득하면 목표는 점점 더 뚜렷해질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할게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